프랑스의 그 이 남쪽 해변 휴양지 니스에서요. 그 깐 영화제가 열리는 깐이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뭐 바로 위에가 프로방스 지방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인 이 니스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축제 건물에 대형 트럭이 군중을 덮치고 총을 쏘고 해서 77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파리 시내에 곳곳에서 벌어진 IS 테러 130명 이후에 가장 큰 어떤 규모의 테러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결국 부통령을 지금 펜스 주지사를 발표하려 그러다가 연기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가 펜스 인디애나주 주지사를 부통령으로 발표를 하려다가 좀 연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의 이 트럼프는 자,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겠다라는 내 말이 이래도 틀렸느냐, 이제 내 말이 맞다라고 인정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힐러리가 지지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얼마 전에 3%까지 줄어들었다가 경합주 두 군데가 트럼프가 이기거나 한 군데도 게리 존슨 제3 후보까지 넣게 되면 그것도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여기 핵심 경합주에서 1960년 이후에 두 번 이긴 사람이 대통령을 가져갔다. 트럼프로 경합주의 양상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주요 이유는 이메일 게이트에 대한 FBI의 불기소 권고 발언이 미국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분노를 자극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초접전이 되어버렸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CBS와 뉴욕타임스가 전국의 유권자 16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각기 40대 40이라는 겁니다. 힐러리는 지난달 조사에 비교해서 43%에서 3%가 빠져서 40이 됐고, 트럼프는 37에서 3%가 올라서 40대 40이 되어버렸습니다. 4월 조사 때는 50하고 40으로 10% 차이였는데 5월과 6월 달에는 6% 차이를 기록하다가 이제 동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힐러리의 이메일 게이트 불기소 결정은 힐러리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미국 언론들은 대선판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불편하셨을 분들 많은데요. 제가 이 트럼프 현상의 근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매우 이렇게 아픈 데를 꼬집는 것처럼 느껴진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한국의 기득권의 사수, 즉 지금의 이대로 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한국의 기득권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 말이 엄청나게 불편했을 겁니다. 자, 브렉시트도 되고 트럼프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때서 발등에 벼락이 떨어져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될 건데요. 자, 이제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전당대회 때 죽이려고 잽 부시를 비롯한 부시 일가와 많은 사람들이 월가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을 꾸몄는데, 심지어 오바마도 뒤에서 부추기고 조지 소로스도 부추겼습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지금 질이 멸렬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요, 클리블랜드에서 지금 열리게 돼 있는 이 전당대회가 좀 심상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니스 테러 사태와 관련해서 도대체 언제가 돼야 테러의 위협을 심각하다고 깨달을 것이냐라고 트위터에 이야기했고요. 자, 언제나 깨달을 것이냐,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전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프랑스의 이 테러는요, 굉장히 심각하게 미국에도 9.11 같은 대형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릴 이
전당대회가 매우 심각한 충돌이 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측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자극을 해서 일종의 흑백 갈등, 보혁 갈등을 유발하면서 전당대회를 폭력 사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전당대회장인 키커런스 아레나 주변 2.73km 내에 전대 구역에는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느냐? 이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도 관계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오하이오주가 트럼프가 뒤지고 있다가 지금 동률을 기록한 지역입니다. 자, 이 지금 오하이오주가 역대 미국의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좀 상당히 큰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데요. 일부러 트럼프는 이 주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확실하게 우위를 굳히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5만 명이 참가하는 18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 전당대회가 총기 휴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을 들고 전당대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총을 쏘면 만약에 트럼프를 방해하기 위한 어떤 세력이 쌍방간의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전당대회가 난리가 나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공화당원은 트럼프가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나 반대파에 의해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극단적인 좀 열성 지지자들이 총을 갖고 트럼프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지금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극우 성향 민병대 조직으로 알려진 맹세를 준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조직은 무장을 한 채로 참가하겠다는 것을 이미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 반대파와 그 다음에 흑인 이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도심에서 휴대한 채 시위를 벌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인 과격단체인 신 블랙팬더당 핵심 관계자는 경찰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시위에 총기를 휴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의 시위 현장 곳곳에서 찬성 반대파끼리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득권층에서 조직적으로 트럼프를 반대하라고 히스패닉 단체나 흑인 단체 등에 사주를 하고 있고 자금 지원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미국 신문에도 이 일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일정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양측이 다 총기를 갖고 전당대회를 나흘간 치른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5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통제하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클리블랜드는 이 병력이 모자라서 지금 외부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3,000명을 확보했다는데요. 이 공화당 전당대회 무사히 끝날 것인가.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측이 아닌 제3자 측에서 도발을 해서 전당대회 유혈 사태를 일으킨다면 트럼프 당선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유력할 겁니다.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만 철저히 통제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베트남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이 1, 2차 베트남 전쟁, 프랑스를 상대하고 미국을 상대하는 60년대까지는 중국이 베트남의, 그러니까 지금 월면, 과거에 북베트남의 최고의 후원국이었죠. 그런데 이 70년대에 접어들어오면서 중국이 미국과 화해를 하고 국교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이 남사 서사군도 통킹만 주변에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하고 관계가 이 영토 분쟁으로 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이 된 다음에 75년에
이제 월명에 의해서 남베트남이 무너졌죠. 사이공이 함락돼서. 베트남에서 화교 20만 명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왜? 월남에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상류층은 다 중국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의 공산당이 베트남을 적화 통일시키고 나서 보니까 가장 썩어빠진 청산해야 될 자본가가 중국의 화교들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베트남의 경제를 상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추방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총살 당한 사람도 있고 보트 피플이 돼서 바닷가로 그냥 던져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자, 베트남은 소련과 78년에 우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78년에 같이 공산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캄보디아하고요, 이 라오스까지 거의 75년에 동시에 시간차를 두고 다 공산화가 되었는데, 같은 공산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당시에 이 뭡니까? 학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키우 삼판이니 그래가지고 킬링 필드를 만들으니까 임금국 베트남에서 이 자식들 봐라 하면서 침공을 해버렸습니다. 말도 잘 듣지 않고 좀 또라이 비슷하게 되어갔죠. 그러니까 중국은 또 캄보디아의 그 공산당하고 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한마디로 체면이 손상되었다 해서 79년 2월 달에 중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월 전쟁 베트남하고 국경에서 굉장히 치고받고 싸웠죠. 그러다가 얼마 하지 않고 한 2달 안에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중국이 베트남을 호락호락 이기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89년에 캄보디아에서 철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에 도모아이 서기장이 방문을 해서 서로 화해는 했는데, 2011년부터 이제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점점 노골화되면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가스공사 시추선의 케이블을 중국이 해군이 잘라버렸고요. 또 스프레틀리 제도, 흔히 난사 군도라고 부르는 섬, 또 파라셀 군도, 서사 군도라 하죠. 이런 부분들을 중국이 무단 점유한 데 대해서 베트남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군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좀 세분리를 느꼈죠. 왜냐하면 무기 능력에 있어서 중국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근데 베트남은 이 1975년 월남 패망 이후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서는 무기를 일제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수 조치를 해놨습니다. 미국 무기 판매 회사들이 베트남에 무기를 못 팔도록 해놓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이 베트남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베트남에 의해서 생겼죠. 그래서 2014년에 이 해상 방위용 비살상 무기를 미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라고 했고요. 미국은 베트남의 인권 문제를 시비를 걸어서 무기를 금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무기를 완전히 베트남에 수출해도 된다라고 전면 금수 조치를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사, 방산, 경제 분야의 전방위적 이 안보 협력이 되어가고 있고요. 미국의 보잉사는 100여 대의 비행기를 이 배트젯이라고 부르는 베트남 저가 항공사에 팔기로도 하고, 또 이 비행기 엔진 등도 엄청나게 팔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중남부에 있는 과거 미국이 베트남에 주둔하던 시기에 미군의 핵심 기지였던 깜나인마는 항구를 미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개방을 하고요. 일본 자위대도 기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베트남과 일본과 미국이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중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동쪽에 필리핀 수빅만 기지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또 베트남의 깜나인만 기지를 통해서 양쪽에서 동서로 중국을 압박을 해서 잘라버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소국이, 중국에 비하면 소국이죠. 한국만도 국력이 훨씬 못한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변변찮게 무기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중국에 할 말을 다 하면서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싸울 줄 압니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베트남과 중국의 역사를 보면서요, 한국은 정말 창피해야 된다고 봅니다.